회사 몰래 생존 스킬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아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을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회사에는 인력도 많고 자금도 풍부하니까 내 기획이 좋다면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라는 조직에는 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라는 조직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획을 위한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죠.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비즈니스의 특정 역할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뽑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조직의 흐름과 맞지 않게 좀 튀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주어진 일이 아닌 이제 자꾸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이제 인사평가 같은 데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예를 들면 뭐 요가 학원에 갔는데 뭐 데드리프트를 자꾸 치려고 한다. 그 요가 학원에서 그 사람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겠죠. 회사는 시키는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거든요. 저도 다녔던 회사가 나름 이제 회사 중에서는 거의 극도로 개방적인 회사만 다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광고회사였기 때문에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어떤 신사업, 새로운 기획을 제안했을 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를 신선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 아이디어를 심지어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진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꿔 말하면 회사는 매번 수동적인 일의 반복입니다. 뭐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 회사원들은 이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자기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없고 어떤 상사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지시하는 일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된다고 해요. 이제 부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잠깐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이제 워라밸을 자주 이야기하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뭐 이런 발상이에요. 워라밸이라는 게. 자, 이 워라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소진되는 그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자, 운동을 또 예로 들어 볼게요. 휴식 없이 운동을 계속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쓰러지고 말겠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식 없이 회사 생활을 계속 지속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휴식의 정의입니다. 휴식의 정의. 이 휴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워라밸은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워라밸에서 이 밸런스 부분, 그러니까 휴식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빨리 퇴근을 해서 집에서 혹은 뭐 어딘가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친구들하고 맛집을 찾아가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뭐 라이크를 받고 이런 어떤 뭐 국내외 여행을 떠나거나 하는 이런 휴식을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면 보통 연상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밸런스 부분에서 시간을 이렇게만 보낸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삶은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회사 업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였죠? 자기결정권이 없이 수동적으로 일하기 때문이었죠. 자, 이게 문제의 원인 부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쉬는 이런 행동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대응일 수도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결정권의 부재 이쪽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진짜 올바른 방법은 그냥 다 잊고 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일, 그러니까 능동적인 일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 바로 워크 앤 밸런스입니다. 자,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기획을 찾아서 수동적인 환경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남이 시키는 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내 일을 하면서 푸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진정한 워라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쉼 자체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면 보낼수록 사실 고스란히 이제 우리들의 손해겠죠. 야, 근데 일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일을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장담하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아마 부업을 해본 경험이 아마 없으신 분일 수 있어요. 부업을 해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뿐 아니라, 이 본업과 부업 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양쪽 일을 아주 잘 처리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결정권을 가진 능동적인 일을 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채워지는 그 에너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크고 위대한데요. 자, 이제 제 경험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년 전쯤에 첫 회사, 광고회사, 제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가 첫 회사예요. 예, 거길 다닐 때 제가 당시에는 이제 주 한 70시간, 많으면 80시간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뭐 진짜 바쁠 때는 막 90시간, 100시간 이렇게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아무튼 이때 저는 야간대학원을 다녔었고 동시에 부업으로 출판사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스케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 제 본업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웠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워라밸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매일매일 주말 출근에 야근에 이런 것들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업이라는 건요. 워라밸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굉장히 소중한 테스트베드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정답은 간단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라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만큼 이건 정말 필승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근데 아예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엄청난 압박감이 여러분을 옥죄어 올 거예요. 이게 부업이 아니죠. 그거는 아예 트랜스퍼핑 딱 하는 거니까 회사 그만두고 딱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아예 단절시키는 거죠. 딱 단절시켜서 그만두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뭔가요? 이 리스크가 분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급해지고 결정을 하나하나 하실 때 섣부른 결정을 조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의 보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부업은 어떨까요? 부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실패를 해도 여러분은 회사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그렇게 크게 입지는 않습니다. 또 이 리스크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급하지 않죠? 급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이게 영특해집니다. 자, 그리고 부업을 해보다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사업이 뭐 누구나 적성에 맞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냥 부업을 그만두고 직장 일을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괜찮죠. 부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업을 하지 않고 회사 업무만 하다 보면 내가 생존에 필요한 이런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생존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스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영상 편집 아니면 뭐 심플한 디자인 능력 아니 뭐 저는 잘 못하지만 파이썬이나 코딩 뭐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관련 직종, 관련 부서에 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부업을 하는 김에 익혀야 한다는 말이죠. 앞에 클립에서 신입부터 3년 차까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써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업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40대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생존 스킬을 내가 배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감각이 둔해져요. 감각이 둔해져서 20대, 30대 때 하는 노력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해요.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얘기죠. 외국어와 이 마찬가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고생스러워도 이 생존 스킬들을 여러분이 하루빨리 이제 익혀두시면 여러분은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겠지만 이제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20, 30대 초반 요 기간은 여러분을 이제 컴퓨터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설치하고 쌓아두는 기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컴퓨터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디자인 능력 프로그램이라는 걸 입력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뭐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쌓아가시다 보면 나머지 여생을 그걸 꺼내 쓰는 데만 해도 아주 바쁘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진짜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한 기획자들을 보면 각자 이제 모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맹렬하게 생존 스킬을 쌓은 수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수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 30대 때 이제 열심히 쌓은 일러스트, 뭐 출판사 하면서 인디자인도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이런저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파이널 컷 아니면 제가 이제 언어 중에서는 일본어, 영어 이렇게를 할 줄 아는데 그 능력을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가르쳐 줬냐?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부업을 하면서 혹은 부업 이후에 이제 사업으로 트랜스퍼핑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라는 컴퓨터에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깔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맹렬히 생존 스킬을 쌓는다라는 걸 단순히 스킬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센스의 집적. 집적이라는 거 이제 한자로 쌓고 모은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린 나이에 생존 스킬을 배우는 것과 조금 많은 나이에 생존 스킬을 배우는 것, 이 두 가지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회사 일만 신경 쓰면 되는 20대, 30대 때는 기술을 배우면서 레퍼런스를 참고하면서 보고 배우고 내 취향을 또 여기저기 테스트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랄까요, 많은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센스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일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때 센스의 집적을 통해서 이때 이런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도 많아지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이 좀 더 이제 높아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술을 배우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배우는 것이 이제 40대 때는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때에 대해서 이 스킬을 자꾸 여러분이 이제 쌓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순 기술만 익히게 되고 단순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센스가 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기술만 익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이제 테크니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니션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다만 테크니션보다 크리에이터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견적서를 받아도 찍혀있는 이 공 숫자가 차원이 다르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스템, 이 사업의 시스템, 뒤에 이 시스템 부분에서도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생존 스킬을 무조건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